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상석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디지털 출력과 디지털 입력의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LED, FND, 모터, 버저, 이렇게는 디지털 출력이 되겠고요. 스위치는 디지털 입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통 모터나 버저 같은 것들은 어떤 액션이 눈에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는 이제 그런 전자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통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액추에이터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조건들은 외부의 입력이거나 아니면 어떤 센서 값의 측정에 의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이 자연계에 있는 시스템을 크게 나타낼 때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센서로부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출력을 내주는 이거를 이제 액추에이터, 보통 이렇게 크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센서의 경우는 보통 어떤 외부에 있는 환경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이 아닙니다. 이것은 디지털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아날로그라고 그럽니다. 아날로그. 그러니까 0과 1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뭐 0.577 이런 것도 되고 뭐 1.45 이런 것도 되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그 건전지에 1.5V 건전지라 하더라도 똑 떨어지게 1.5V가 아니라 조금 쓰면 1.4V도 되고 0.9V도 되고 이렇게 자연계에는 0과 1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센서라고 그러는데 이 센서가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이 아날로그를 이 디지털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려면 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그런 그 여기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통 이제 ADC라고 그래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라고 해서 이걸 이제 ADC라고 그럽니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이제 이런 ADC 기능을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외부 센서를 어떻게 디지털로 바꾸고 이것을 또 이용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미있는 우리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여기서는 이제 가로등이요. 가로등. 어두워지면은 저절로 켜지고 또 밝아지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소리가 아주 크면은 이제 LED가 많이 켜지고 소리가 작으면은 LED가 조그맣게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 이제 그런 표시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빛의 세기 를 측정하는 단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요. 그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광 센서로서 어떤 부품이 있는지, 이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 센서를 아트메가 128에 접속했을 때 아트메가 128은 이 센서를 어떻게 디지털 시스템에서 측정 값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제 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아트메가 128의 ADC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레지스타도 알아보고요.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이론을 이제 습득을 한 뒤에는 광 센서로 어두워지면은 저절로 켜지고 또 밝아지면은 저절로 꺼지는 그런 스마트 가로등을 하나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예로 소리 크기에 따라서 LED의 그 디스플레이 개수를 표시하는 그런 이제 소리 크기 표시기를 또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빛을 내는 물질을 광원이라고 그럽니다. 광원. 광원인데 이제 광원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이제 해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 그러니까 해는 빛을 발하는 이제 고유한 그런 이제 물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빛을 발하는 물질이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총 빛의 세기 전체, 그러니까 360도 그 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 빛의 총량을 이 광속이라고 그럽니다. 광속 혹은 광선속이라고 그럽니다. 선속. 여기 조금 이제 한문으로 돼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광량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전체 광량을 우리가 이제 광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것의 단위를 루멘이라고 씁니다. 루멘. 그리고 이러한 총량 중에서 한 일정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것의 양, 그러니까 이제 총 광량 중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양을 광도라고 얘기합니다. 광도. 그래서 이 광도는 어떤 광원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 1m 떨어진 거리에서 1제곱미터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요거는 1m긴 한데 이렇게 1m의 이런 구 형태의 이렇게 부드럽게 공처럼 이런 표면, 이렇게 표면이죠. 이 1제곱미터가 되는 이거를 이제 스텔라디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1m 떨어진 곳에 9의 1제곱미터가 되는 표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하는 게 더 맞을라나요? 이렇게 이렇게 된 표면이죠. 표면.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쭉 휘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휘어진 이제 이런 1제곱미터 9의 표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에 촛불 하나 정도의 빛이 요런 방향으로 이렇게 비쳤을 때 요거를 1칸델라라고 그럽니다. 1칸델라. 1cd. 단위가 이제 칸델라라고 그러는데요. 1칸델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1칸델라의 빛이 이쪽 방향으로 만약에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광원은 만약에 골고루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그 광원이 존재한다면 이 광원의 총 광량은 이게 아까 1제곱미터라고 그랬으니까 1m 위치에 이 9의 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죠. 4파이 r 제곱인데 이제 r이 1m니까 1을 집어넣으면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4파이 루멘이 되겠습니다. 루멘. 그러니까 이 광량의 1칸델라의 빛을 쪼이는 그런 광원은 광원의 전체 광량, 광속은 4파이 루멘이 됩니다. 그러니까 촛불 하나는 4파이 루멘의 광속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그 칸델라를 가졌을 때 이게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은
빛이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1제곱 미터의 그 면적에서 의 빛의 양을 1 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럭스. 1 럭스. 이렇게 촛불 하나가 있을 때 1 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럭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 럭스니까 사실은 거리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1 럭스가 되는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2m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사실은 여기에 도달하는 그, 칸델라가 거리에 반비례하니까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4분의 1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1럭스였다. 촛불 하나가 해가지고 1럭스였다. 그러면은 이게 2m 거리에서 여기를 재보면은 얘는 4분의 1럭스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밝기를 이제 알아두시면은 조금 편리하겠습니다. 루멘 중에는 이제 광량을 표시하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NC 루멘이라는 것도 이제 쓰는데 이 NC 루멘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프로젝터에서 많이 씁니다. 프로젝터에서 빛의 밝기를 프로젝터의 이제 전체 그 광량의 밝기를 표시하는데 이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또 빛에 흩어지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달라가지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스크린을 40 여기가 이제 40인치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40인치가 되는 스크린을 이제 9등분 해가지고 요 각각의 9등분 각각에서 루멘을 그러니까 루멘을 재는 게 아니라 이제 럭스를 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럭스를 잰다는 게 이제 양을 재는 거니까 여기에서의 이제 그 럭스를 재가지고 1m가 되는 40인치가 되는 위치에서 럭스를 재가지고 요거를 평균한 값 그거가 이제 이 평균한 값을 이 프로젝터의 이제 루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루멘을 이제 NC 루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NC라는 거는 이제 아메리칸 이제 네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드 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표준 협회가 되겠습니다. 미국 이제 국제 표준 협회가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일단 알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이 저기 광속이나 칸델라는 뭐 거리하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고유값이죠, 고유값. 그런데 이 조도는 고유값이 아닙니다. 조도는 이제 그 광원하고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스탠드를 킨다 그러면 스탠드를 가까이서 키느냐 멀리 위에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책상 위에 있는 조도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조도를 중요시 여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다 했고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조도를 따질 때 이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보통 이제 조도는 럭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1럭스가 아까 말한 대로 촛불 하나를 켜놓고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1m 정도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 불의 밝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대충 상상은 가실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름달이 이제 떴을 때 밤에 보름달이 떴을 때 그 정도의 밝기다 1럭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한 100럭스 이제 한 10럭스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해가 질 때 10럭스 여기서 이제 10럭스라고 합시다. 10럭스면은 해가 질 때 어두운 정도, 황혼
황혼에서의 이제 밝기 그런 정도가 10럭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럭스 그러면은 흐린 날, 낮은 낮인데 이제 흐린 날 정도가 흐린 날 해가 보이지 않는 흐린 날 정도가 100럭스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럭스 그러면은 굉장히 밝은 인공 조명이 되겠습니다. 보통 스튜디오, TV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100럭스가 되겠죠. 그 중간쯤으로 이제 한 300럭스 정도가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권장 오피스, 혹은 뭐 공부방에 이제 한 300럭스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편리, 공부하기가 좋은 그런 빛의 밝기가 되겠죠. 네, 요거를 알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센싱을 하는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일단 이제 광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제 광 센서라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황화 카드뮴 센서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S가 이제 황이죠, 황. 요거는 CD는 이제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황화 카드뮴이라고 CDS 센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빛을 그 물질에다가 쐬면은 그 물질 자체에 이제 저항값이 있는데 이 저항값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빛을 밝아지면은 저항값이 내려가고 R값이 내려가고, 빛이 이제 어두워지면은 저항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R값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가변 저항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면은 뭔가가 좀 전압이 값이 바뀌겠네 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회로를 연결하면 빛의 영에 따라 가변 저항의 역할을 하므로 특정 지점의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황화 카드뮴 센서로는 이제 우리가 쓸 거는 GL5537이라는 황화 카드뮴 센서를 쓸 건데요. 이렇게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있고, 요게 이렇게 꼬불꼬불한 요게 이제 황화 카드뮴입니다. 요 황화 카드뮴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국은 저항값이 R 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빛이 아까 얘기한 10럭스 정도 됐을 때, 한 약간 어둑어둑한 황혼 정도 됐을 때 한 20에서 50K 오hm, 대표적으로 그냥 20K ohm이라고 하겠습니다. 20K ohm 정도가 되고, 빛이 조금 밝을 때, 그러니까 흐린 낮 정도 됐을 때는 한 4K oh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밝아지면, 더 밝아지면은 이제 뭐 1K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주 어두워지면 그냥 깜깜한 이제 그런 정도가 되면, 암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2메가옴 정도, 이 정도로 값이 변합니다. 이 센서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어떻게 전압으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압을 살펴보는 방법은 이제 이렇습니다. 한쪽에 5V의 이제 한쪽에다가 이 CDS 선셀을 연결하고 거기에 연이어서 값이 알려져 있는 어떤 저항을 하나 연결하고 이거를 그라운드에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죠. 한쪽은 5V, 한쪽은 그라운드고, 카드뮴 센서, 그 다음 저항 이렇게 해놓고 요 중간 값을, 중간에 있는 요 만나는 지점에 전압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전압을.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 봤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CDS가 빛의 밝기에 따라서 값이 막 변하니까 여기 있는 요 값도, 여기 있는 이제 V 값도, 여기 있는 전압 값이 이 CDS 값에 따라 가지고 막 변하겠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변합니다. 그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변하느냐? 이 볼테이지는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볼테이지, 그러니까 이제 V, 물음표가 이제 V라고 치면 V는 여기하고 여기에 전체 저항, 그러니까 CDS, 이게 R 값이죠. CDS하고 이제 R하고 더항값이 전체 저항이죠. 전체 저항분의 여기 그라운드에서부터 R까지의 요거에 이렇게 된 게 이제 이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전체분의 요거죠. 요거가 여기까지의 여기에 전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에 V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요 CDS 값이
만약에 이제 CDS가 R이 그냥 1K라고 치고 1K, CDS 값이 또 1K라고 칩시다. 1K. 그리고 R이 1K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니까 0.5가 되는 거죠. 0.5. 이 전압은 참, 여기 0.5가 아니라 이건 비율이고요. 여기다가 5V로 곱해야죠. 5V 이렇게. 예. 전체 저항분의 여기 걸리는 전압까지의 저항 곱하기 여기 이게 이제 5V니까 5를 곱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5 이렇게 돼가지고 2.5V가 되겠습니다. 얘가 이제 1K고 1K 오hm, 1K 오hm. 그런데 이제 얘가 만약에 변해서 저항이 점점 어두워져 가지고 얘가 만약에 1K에서 4K로 변했다. 4K ohm으로 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K ohm으로 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압은 전체 4K 더하기 1K 4 더하기 1분의 요거 1이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이제 5 한 거니까 5분의 1 곱하기 5니까 1이 되겠죠. 그죠? 1V가 된다. 그럼 아까는 2.5V였는데 지금은 이제 1V가 된 거죠. 그죠? 전압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압이 변하는 걸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 변하는 아날로그 전압을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의 어떤 특정한 코드 값으로 이제 바꾸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하는 거를 아트메가에서는 이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연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 5분 브레이크하고 기지개 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이번에는 이 이제 아날로그 값을 아트메가가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값으로 이제 바꿔주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제 그거를 아까 ADC라고 그랬죠.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그래서 여기 앞에만 따서 이제 ADC다, 이게 ADC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측정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를 그 과정을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 값은 이렇게 0, 1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막 지 멋대로 이렇게 값이 막 변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빛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러면은 뭐 저항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연속적인 걸로 변할 텐데 이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디지털을 값이 계속 변하니까 이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시간. 이쪽에 이제 시간이 이제 시간축. 시간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이 값을 재야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잴 수 없으니까 특정한 시간을 좀 쪼개 가지고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 특정한 시간마다 한 번씩 잽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샘플링이라고 그럽니다. 샘플링. 그래서 이제 요때 요 시간 또 요 시간 요 시간 이렇게 이제 간격을 두고 재는 거죠. 간격을 두고. 그러면 이제 간격을 두면은 요 당시에 이제 했던 그 측정한 값들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 값들은 이런 아날로그 값이 아니라 디지털에서 알아먹는 값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양자화라고 그럽니다. 양자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161758 뭐 이런 값은 디지털에서 잴 수가 없고요. 그거를 이제 가능한 한 그 값에 가까운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똑똑 떨어지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값으로 이제 이걸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자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자화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코드로 바꾸는 거죠. 코드로 그 양자화된 값을 1010 이 값으로 이제 바꾸는 거를 부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샘플링, 2번 양자화, 3번 부호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디지털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계략적인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죠. 양자화 가정하고 보겠습니다.
예,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변하는 거를 보여주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막 변하는 이거를 만약에 한 비트로 이거를 표현한다고 그러면은 양자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비트니까 둘로 나눠야 되겠죠. 0하고 1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반툭 잘라서 여기 있는 요 신호들, 요 신호는 다 0이라고, 이때는 다 0이라고 이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이거는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이라고. 네, 여기 1, 여기 0.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를 이제 양자화라고 그럽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좀 삐쭉빼쭉하고 하지만 이거는 다 1이다. 그러니까 이걸 디지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 할 때도, 여기 체크할 때는 1이니까 1, 여기서도 1이죠. 여기까지 1. 그랬다가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 체크할 때는 0이 되니까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0. 이걸 이 위에 있는 거를 디지털로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0, 1. 실질의 모양하고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 양자화 오차라고 그러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양자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한 번 더 자릅니다. 2비트. 2비트를 가지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0001, 10, 11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게 반툭 자르고 또 다시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는 처음에 여기 할 때는 요거는 0, 0이고요. 여기 할 때는 이제 0, 여기서 여기까지 가니까 여기가 되죠. 여기는 0, 1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0에서 0, 1 이제 네 개로 나누면 요거를 네 단계로 나눠보죠. 0, 1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니까 1,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 0. 그 다음에는 1, 1. 네, 이렇게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 1. 그 다음에 여기서 측정을 하면은 여기가 되니까 0, 0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 1. 뭐 어쨌든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모양이 비슷해졌죠. 그죠?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더 자른다. 비트 수를 더 많이 줘가지고 이걸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른쪽에 나머지 또 이것처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모양이 더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가장 비슷한 상당히 비슷한 모양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 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 거의 아날로그 이 모양과 이제 비슷한 모양으로 재현을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투 ADC에서는 이 비트 수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트를 갖고 이거를 양자화 시켜서 디지털로 컨버전 하느냐, 변환시키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되겠습니다. 우리 아트메가 128인 경우에는 이 비트 수가 10비트입니다. 10비트. 10비트이니까 2의 10제곱, 즉 1024단계로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눠가지고 1024단계로 나누어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1024단계로 나눈 거는 이제 어떻게 숫자가 될 거냐라는 것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떤 값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기 아트메가 128이 있는데 아까 이제 이쪽으로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전압 V의 값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어떤 아날로그 값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자화를 거쳐 가지고 특정한 코드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 코드가 아까 10비트라고 그랬습니다. 10비트, 10비트요. 10비트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8비트가 하나 있고 8비트, 8비트가 하나 있고 또 8비트가 하나 있어서 요거에 2개까지 여기까지 요거 2개 이거 8개 이렇게 다 합친 거 이만큼이 10비트입니다. 10비트의 ADC는 이 10비트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값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거가 이제 그 아날로그 10비트까지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압을
표시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는 전압은 0V에서 5V까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왔다 갔다. 예, 그러면 이제 0V일 때는 어떻게 되냐? 뭐 당연히 0V일 때 이거 표시하면 0이 되겠죠. 그죠? 예, 5V를 표시할 때는 5V 표시할 때는 10비트로 표시하면 전부 1111, 1111, 11 이렇게 표시가 될 테니까 이걸 하면은 10진법으로 나타내면 1023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5V면은 이제 1000 이렇게 해가지고 1023이 되고 0V면은 올라가서 0V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처럼 그 값이 이제 이렇게 변해가지고 황화 카드뮴의 그 CDS 센서에서 만약에 측정한 값이 2.5V가 나왔다. 2.5V가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부호화가 되냐면 5분의 1023 곱하기 2.5 해가지고 512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5V에 해당되는 게 1023 값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2.5V는 얼마? X의 값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이렇게 하면 바깥쪽 거하고 이렇게 곱하기가 같아지죠. 값이. 그러니까 5X는 1023 곱하기 2.5가 되고 X는 5분의 1023 곱하기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요게 뭐하고 같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랑 같죠. 그죠? 예. 5분의 1023 곱하기 5. 참 이쪽이네요. 1023 5분의 1023 곱하기 2.5. 그죠? 예.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512가 된다. 예. 코드가 512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512를 이제 여기 0101로 나타나면은 10 00000000이 되겠습니다. 512. 예. 이렇게 표현이 된다. 4.5V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당연히 이것도 5분의 1023 곱하기 4.5 하면 921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슨 값을 얻을 수 있느냐?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그 값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회로가 만약에 있다면 그 바뀐 값은 이렇게 계산돼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또 반대로도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이런 바뀐 값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 코드를 바뀐 값이 있다면 얘는 도대체 몇 볼트로 나타내는 걸까? 요거는 이제 반대로 아까의 반대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1023이니까 1023이 5볼트라면 우리가 1023이 5볼트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거 이 510이라는 값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럼 여기 512 대 X 이렇게 하면은 X는 이렇게 계산하면 알겠죠. 1023분의 5 곱하기 51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양쪽으로 변환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트메가가 10비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했고요. 이제 그게 아까 레지스터 2개에 지금 우리는 8비트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레지스터가 8비트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비트를 나타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아까 말한 대로 ADC 로라는 게 있어가지고 L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 8비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이어 붙여가지고 ADC 하이가 있어서 이 8비트 중에 여기 있는 2비트 요거 2개 이쪽에 있는 로에 있는 거 8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여기 10비트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요거랑 이게 2개가 있습니다. ADC-L, ADC-H 이렇게 요 데이터에 이제 아까 코드로 바뀐 그 값들이 여기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DC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아까 이제 여기 아트메가가 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요 비트로 들어오는데 요 들어오는 비트 일반 GPU I/O 포트가 모든 것이 다 이 ADC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딱 8비트만 이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PF의 0번부터 PF의 7번까지는
ADC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PF0가 ADC 이제 0 포트가 되겠고요. 얘는 ADC 7 포트가 되겠습니다. 즉 10비트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포트가 8개가 있다. 1개, 2개, 3개, 8개가 있다. 8개의 아날로그 값을 이제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에 있는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요. 아트메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조금 그림이 커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를 보면은 이쪽에 ADC 여기가 이제 여기 그려진 요거가 이제 ADC 데이터가 저장되는 ADC 하이하고 ADC 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이쪽에 아까 여기가 이제 ADC 0부터 7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맘대로 들어오고요. 이 들어온 거가 그 중에서 한 개를 이렇게 뽑아냅니다. 한 개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ADC A를 저기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바꿔주는 로직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한 개를 골라가지고 요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디지털로 변환하는데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어디 갔냐? 10비트 ADC가 비트 ADC가 여기 어디죠? 여기 있네요. 10비트 ADC. 그러니까 요 데이터가 이게 고쳐져서 이게 나온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거쳐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컨버전 로직이죠. 여기서 얘가 지금 이제 ADC죠. ADC 이게 바꿔줍니다. 이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과정 중에 이거를 이제 제어하는 걸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여기 있는 8개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를 이제 ADMUX라고 그러고요. ADMUX. 그래서 이제 얘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거를 골라서 이렇게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스테이터스 ADC 컨트롤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라는 게 여기 있어가지고 얘가 뭐 이제 프리스케일링 이게 이거의 클락을 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연속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스타트 하라든지 컨버전을 시작하라든지 하는 거를 이제 제어하는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레지스터가 바뀐 값을 저장하는 ADC 하이 레지스터, ADC 로우 레지스터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제어하는 ADC 컨트롤 스테이트 앤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있고 들어오는 인풋 8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ADC 멀티플렉서 레지스터, ADMUX 레지스터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기준 전압으로는 이 ADC MUX가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떤 기준 전압을 기준으로 이 전압을 측정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여기 있는 AVCC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AVCC 얘는 이제 그냥 VCC하고 똑같이 연결을 하면은 이제 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V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통 잰다. 물론 다른 걸로 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AVCC를 기준으로 이렇게 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자 레지스터를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죠. 네, 일단 처음 들어오는 거 포트 ADC 0부터 7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있는 요 5비트를 가지고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레퍼런스 이제 셀렉트인데요. 이게 이제 전압을 결정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그냥 AVCC 이거를 그냥 선택합니다. 이거를 AVCC 그러면 얘는 이제 5V가 선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 그 이제 다 해가지고 이제 저장이 되면 요거를 ADC 레지스터에다가 이제 값을 저장해야 되는데 그때 좌측으로 정렬할 거냐 우측으로 정렬할 거냐를 이제 따지는 거가 요 ADLAR입니다.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좌측 정렬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먼저 채웁니다. 이렇게 8개 이게 하이고 이게 로면 8개를 채우고 요 앞에 있는 2개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가 좌측 정렬이고 우측 정렬은 여기를 다 채우고 로를 다 채우고 하이를 2비트만 이렇게 채우는 이게 이제 우측 정렬. 우리는 보통 이걸 쓰죠. 왜냐하면 숫자를 쓸 때 보통 이게 왼쪽부터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에다가 맞춰가지고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글자를 쓰죠. 그죠? 10, 10, 1111, 뭐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측 정렬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5비트를 갖고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CDS 우리 지금 CDS 센서는 그냥 제일 쉽게 0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0번 여기 ADC 복수를 0으로 놓으면 ADC 채널 제로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가 되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으로는 이제 이거를 OP앰프를 통해 가지고 이 입력의 크기를 키우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10배에서 200배까지 증폭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뭐 우리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어하는 방법은 제어 및 상태 레지스터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여기 AD enable 이러면은 이건 이제 변환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1로 만들면 ADC를 변환하기 시작해라 그런 뜻입니다. 활성화 비트고요. 그 다음에 이거 ADC 스타트 컨버전 이건 뭐냐면은 요거를 1로 만들면 AD 변화를 이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활성화고요. 요거는 활성화고 요거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요걸 1로 만드는 순간부터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환이 다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AD, FR, ADC, 이게 잘못됐네요. AD, 잘못됐네요. 여기 AD 인터럽트 플러그. 이게 변환이 끝나면 AD 인터럽트 플래그가 1이 됩니다. 1. 변환이 끝나면.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ADFR은 뭐냐면은 ADC 프리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프리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한번 바뀌고 나서 바꾼 후에 연속해서 그냥 시키지 않아도 연속해서 또 바깥에 있는 것도 측정해가지고 또 갖다 놓고 또 측정해서 갖다 놓고 이렇게 계속 시키지 않아도 오토로 계속 갖다 놓는 거 이걸 1로 하면은 프리러닝이 되는 거고요. 이걸 0으로 하면은 싱글입니다. 싱글이니까 한 번만 딱 바꿔가지고 갖다 놓고는 그 다음에는 변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ADI enable 이거는 ADC interrupt enable입니다. interrupt enable 뒤에 나오니까 뒤로 가서 보죠. ADC 요거 interrupt enable에서 이거를 이제 1로 세팅을 해 놓으면은 변환이 끝났을 때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변환이 끝났을 때 AD 변환 완료 시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전에도 인터럽트 배웠듯이 이거를 이렇게 러닝을 시켜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보고서 변환 끝났네. 변환 값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인터럽트 이네이블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비트 요거 뒤에 있는 3개는 ADC 프리스케일러 셀렉트 비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럭이 지금 이제 16MHz로 들어가는데
이 ADC에서 사용할 클락을 결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ADC 클락은 이제 50kHz에서 200kHz가 되도록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16MHz니까 이제 한 요 정도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한 128 정도, 128 정도로 나누는 그런 이제 프리스케일러를 쓰면 16메가 128분의 16 이렇게 128로 나누면은 얘가 한 125kHz가 되니까 50에서 200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128 프리스케일러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데이터는 이제 아까 우측정렬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우측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두 개, 이렇게 8개. 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아트메가의 128의 ADC 기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기초 이론은 알았으니까 이제 실제로 한번 만들어보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커피 브레이크, 티 브레이크 하고 5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스마트 가로등 만들어 보는 거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LED를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이 어두워져서 10럭스 이하가 되면 가로등이 모두 켜지고 조금 밝아져서 100럭스 이상이 되면은 모두 꺼지고 그리고 10럭스와 100럭스 사이이면은 그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LED가 켜지는 이제 그러한 가로등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빛의 양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CDS 센서하고 저항을 우리가 그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회로를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CDS 센서하고 이제 저항을 연결한 그 접점 부위를 아트메가의 ADC 포트 제로에 연결을 해서 연결을 하는 그런 회로를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CDS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보고 거기에 이제 10럭스하고 100럭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대응되는 값을 이제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각 럭스별 ADC 값을 이제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거를 그 값을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실제로 그 ADC 포트로부터 측정되는 값을 보고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아까 설정한 10럭스, 100럭스, 뭐 20럭스, 30럭스, 40럭스 이런 거 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범위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LED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켜주거나 꺼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회로를 보시죠. 자, 가로등을 이제 8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가로등 8개. 요거를 이제 가로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LED 8개가 가로등이다. 이게 가로등이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여기 이제 CDS 센서입니다. CDS 센서. 이 가변 저항이죠, 이게. 위에 5V 연결해 놨고 밑에는 저항을 거쳐서 그라운드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결한 저항은 10K를 사용했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그리고 중간을 ADC 포트에 연결했죠. 여기다가 이게 ADC 제로 포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측정하는 거는 이제 어디서 측정하느냐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이 안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서 여기 있는 이 볼티지를 알아내는 거죠. 전압을. 그래서 그 전압에 해당되는 ADC 값을 보고 테이블을 확인을 하면은 빛의 밝기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불을 몇 개를 켤 거냐, 한 개를 켤 거냐, 두 개를 켤 거냐, 다 켤 거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고 회로로 이 레퍼런스 회로를 보면 현재 지금 이제 JMOD 128-1에는 그 AVCC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아트메가 여기가
J모드 128인데요. 128-1인데 요 아테메가 요 회로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AVCC가 이렇게 코일을 통해서 VCC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VCC는 이제 플러스 5V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직접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가 5V가. 그래서 이 5V를 AVCC를 이제 기준값으로 정하면 이 5V 기준으로 아까 그 측정한 값들의 볼티지에 따라서 ADC 변환값이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5V가 기준이기 때문에 측정한 값이 5V다 그러면 이제 5분의 5 행거가 1023이 되니까 이제 1023이라는 값이 들어오는 거고 0V면 이제 0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되겠습니다. 회로대 연결된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프로그램 바로 해보죠.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럭스일 때하고 100럭스일 때는 이제 그 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10럭스일 때는 그 테이블 표에서 보면은 CDS 값이 10럭스일 때는 20K 오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20에서 50K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냥 20K 오음이라고 결정하겠습니다. 20K. 그러면은 이제 CDS가 연결된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CDS 저항 그라운드 여기가 이제 10K고 요거는 20K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는 5V죠. 플러스 5V. 그럼 여기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0, 10이니까 20 플러스 10분의 요거죠. 10. 거기다가 1023 여기 지금 1024로 해놨네요. 102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하면은 사실은 1023하고 1024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냥 그 5V가 1023에 대응된다고 생각을 하고 1023으로 곱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이 값은 1023 하면 34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이게 이제 20K가 이렇게 돼서 만약에 이게 1341 값이 읽혔다면 여기가 20K라는 얘기니까 20K라면은 얘는 20K가 되는 이 CDS 센서는 빛의 광량이 얼마일 때냐? 10럭스일 때다. 그 얘기죠. 10럭스일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10럭스에 해당될 때에 이 읽히는 값은 341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100럭스일 때 계산을 하면은 100럭스일 때는 얘가 20K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4K가 되겠죠. 4K. 그러니까 10 플러스 4 분의 10 곱하기 1023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731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럭스일 때는 731이 된다. 참 100럭스일 때는 731이 된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데이터 표에 나타나 있질 않으니까 이제 제가 그냥 임의로 할당을 했습니다. 뭐 20럭스 정도 되면 뭐 대충 한 100 정도씩 이렇게 증가시켜서 이렇게 대충의 값을 여기다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 왜 해놨냐면은 조금씩 이제 불을 조금씩 천천히 또 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임의로 할당한 거고요. 조금 틀려도 뭐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파인을 이제 값을 해놓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ADC 값을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재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LED는 출력으로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ADC 제로에 해당되는 PF, 포트 F는 전부 입력으로 해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init ADC. 자, ADC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는 어떻게 하느냐? ADC 제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먹스는 0이 여기 있는 ADC 먹스는 0이 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이니까 ALDAR은 디폴트 오른쪽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전압은 아까 5V 사용한다고 그랬죠. 5V 사용하면 01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4개 이렇게 쓰면 여기 있는 요 5개가 먹스죠. 근데 먹스인데 다 0을 결정하면은 여기 이제 ADC 제로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이제 정렬이죠. ADLAR인데 이거는 오른쪽 정렬하면은 이거를 0으로 한다고 그랬죠. 요거
브런치 조절. 그다음에 요거 두 개가 이제 기준 전압을 결정하는 건데 AVCC를 결정하면 요거 이제 0, 1이 되겠습니다. 1, 0, 1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AVCC 5V, 5V를 기준으로 하겠다. 플러스 5V를 기준으로 할 거면 0,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0100 0000이 되니까 400이 되겠습니다. 0x40. 네, 여기 있죠. 0x40. 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ADMUX 이렇게 써놓고, AD 컨트롤 스테이터스 앤 레지스타, 스테이터스 레지스타를 세팅해야 되겠죠. 그럼 걔는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은, 87로 세팅합니다. 뭐냐면은, ADN 활성화. 맨 위에 보면, 그것도 이제 8비트인데, 여기가 이제 ADEN이죠. 활성화. 활성화는 활성화 시켜야 되겠죠. 1. 네,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싱글 컨버전이니까 이제 0입니다. 여기는. 일단 이거 할당부터 해보면, 여기, 요거 세 개는 프리스케일러고, 세 개죠, 세 개. 여기까지 세 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스타트죠, 스타트. 스타트니까 요것도 1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1. 그 다음에가 프리러닝인가요? AD 프리러닝은 이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여기 바뀐 것 같네요. 이쪽이 지금은 참 초기화니까 일단은 뭔지 이 초기화 과정에서는 일단 스타트는 안 하고 활성화만 시키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프리러닝은 프리러닝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싱글로. 그러면 얘도 0이죠. 그리고 이제 인터럽트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인터럽트 이네이블이니까 이것도 0이 되겠습니다. 얘는 인터럽트 이네이블 0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실질적으로 하는 플래그 레지스타죠.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타.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타인데 이 값은 현재 지금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케일러는 128을 선택을 하면은 얘는 111입니다. 111. 7이라고 쓰면은 128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0x87이 되겠습니다. 87. 네, 그게 이제 여기죠. 여기. 네. 이렇게 이제 초기화를 세팅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화가 끝났고요. 여기서 다시 이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메인 루틴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여기 이제 포트 설정하고 그다음 초기화 여기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측정을 해서 ADC를 재서 그거를 LED에다가 그 결과값에 따라 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는 루틴은 리드 ADC라고 했고요. 측정, 센싱 하는 거, 이거 센싱 하는 쪽이고요. 센싱. 그 다음에 요거는 쇼 ADC는 이건 디스플레이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읽을 때는 가서 보죠. 읽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그래서 ADC CSR에 0x40 그러니까 두 번째 스타트 비트입니다. 스타트 비트. 여기 스타트 비트를 1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요거죠. 요거 스타트 비트. 요거를 이제 1로 만들면 되니까 요거를 1로 세트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와 이퀄 요 비트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거. 0x40이죠. 이 40을 5와 이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5와 이퀄 0x40 이렇게 하면은 스타트가 됩니다. 그러면 ADC 변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환이 언제 끝나냐? 그거는 플래그 레지스타를 보면 됩니다. 플래그 레지스타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0x10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1이냐 이걸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플래그 레지스터 여기. 그러면은 이게 변환이 완료가 되면 이제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가 0x10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여기 위치를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의미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4번 비트가 되겠습니다. 4번 비트를 비교를 해서 이 AND 마스크 시켜가지고 얘가 1이냐 0이냐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체크 루틴이죠. 체크해서 not equal 0x10 즉 세트가 되지 않았으면 세트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대기한다. 뱅글뱅글 돌면서 부작동 돌고 있습니다. 세트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변환이 아직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변환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만약에 변환이 되면은 얘가 1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즉 그때는 변환이 끝났다 그 얘기죠. 변환이 끝나면은 그 데이터는 어디 들어있느냐 ADC L하고 ADC High에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ADC L하고 ADC High 요거 이제 8비트고 요것도 8비트인데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10비트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값이 넘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과정이 요겁니다. ADC 하이를 8비트 왼쪽으로 8비트 여기 지금 하이가 있으면 요거를 왼쪽으로 8비트 이렇게 가게 하면은 이게 지금 하이인데 하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로가 있겠죠. 로가 이렇게 있는데 하이를 왼쪽으로 8비트 밀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그거랑 이쪽에 있는 L하고 OR을 하면은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HL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그죠? 12비트, 그러니까 16비트짜리가 됩니다. 16비트. 그래서 이 16비트로 만들어진 이거를 value에다가 넣고 이렇게 value에다가 넣고 return value 하면은 unsigned short 16비트 값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메인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value equal read adc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요거 계산된 값 16비트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16비트를 어디다 넘기냐면은 여기 있는 요 value를 다시 여기다가 넘깁니다. show adc led. 그러니까 이제 16비트 값을 체크를 해서 그 값이 내가 원하는 그 조도의 그런 센싱 값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로등을 켜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show adc를 이제 보러 가죠. ADC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16비트 값을 받았잖아요. 이걸 체크를 합니다. 밸류가. 그래서 그 값이 10럭스에 해당되는 값이냐? 10럭스에 해당되는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죠? 이게 10럭스 값보다 적다는 얘기는 굉장히 어둡다. 그러면 불을 다 켜야죠. 그죠? 포트 A에 0xFF. 8개의 LED를 다 킨다. 0xFF는 8개니까. 그 다음에 10럭스에서 20럭스 사이면 그러면 뭐 조금 뭐 그 뭐죠? 요 처음 거보다는 조금 더 밝은 거니까 이제 77 그러니까 77을 넣으면 어떻게 되면 111 0111 0111 이렇게 그러니까 LED가 요거 3개만 켜지는 거죠. 그죠? 6개 켜지는 겁니다. 6개. 그 다음에 하면은 이제 4개, 2개, 1개 이렇게 해서 100럭스가 되면 100럭스 되면 꽤 밝은 거죠. 그죠? 100럭스면은 한 어두운 100럭스면 어떻게 되나요? 좀 흐린 날 정도 되겠습니다. 흐린 날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LED 한 개만 켜놓는다. 한 개만 켜고 8개 중에서 한 개 정도만 켜놔도 충분하다 그런 얘기고요. 요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LED를 모두 업합니다. 전부 끕니다. 밝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주는 거를 메인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는 메인에서는 while 1 이렇게 돌면서 체크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이렇게 이거를 반복적으로 뱅글뱅글 이렇게 돌면서 처리를 해주면 그 빛이 밝아질 때는 주변이 밝아질 때는 LED가 다 꺼지는 거고 점점 어두워져서 10럭스 이하가 되면은 LED 8개가 모두 켜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현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그 CDS 센서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현 결과 동영상으로 이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좀 확인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스마트 가로등 만들기는 마치도록 하고요. 기지개 한번 켜고 몸 좌우로 흔들고 숨 한번 크게 쉬고 5분 후에 다시 사운드 센서로 이제 소리 크기 만들기 마지막 그러니까 실전 응용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식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코스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사운드 센서로 소리 크기 표시기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데시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벨은 이제 원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어떤 기준점 B를 기준이라고 그러죠. 기준되는 양을 중심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A라는 양이 이 기준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느냐, B분의 A 이렇게 한 거를 상용 로고 이렇게 10을 밑으로 하는 상용 로고를 취한 값을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B와 A는 이제 에너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전류나 전력으로 변환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에너지는 보통 이제 와트로 표시를 하는데 이 와트는 전압이나 전류에서는 I제곱 R 혹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 제곱항이 됩니다. 제곱항. 그래서 이 제곱항을 표시하게 되면은 요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A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이게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B 프라임으로 바뀌면서 제곱이 안 되니까 요 제곱이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 2 로그 10의 B분의 A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정의된 거를 이걸 벨이라고 그럽니다. 벨이라고 측정 도구를 썼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 이 값이 굉장히 커져서 여기다가 다시 10을 곱한 거, 이 벨에다가 10을 곱하면은 이제 양이 이제 더 작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시벨입니다. 데시벨, dB, 이게 데시벨. 데시라는 게 이제 10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시벨 이렇게 하면은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걸 바꾸게 되면은 2가 아니라 이제 10을 더 곱해줬으니까 20 로그 10의 B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데시벨은 단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비율이니까 단위가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어떤 기준값을 한 개 정해놓고 이거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리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우리가 귀로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소리 그 정도의 그 소리 크기를 요 B 값으로 이제 잡아놓습니다. B 값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요 B가 B분의 B 1이 돼가지고 이제 이게 로고 10에 1 그러면 0이 되니까 이게 0이 돼서 로고 10에 1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20 하면 0데시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0데시벨 가장 작은 숫자를 0데시벨이라고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그러면 그 소리보다 조금 더 크면 여기 이제 이 A 값이 만약에 2배가 됐다. 2배가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2가 되겠죠. 2. 그럼 로그 10에 2 한 거에 곱하기 20 이렇게 해가지고 2배가 되면은 이 값은 6이 됩니다. 값 이렇게 돼서 이게 6이 됩니다. 6. 그러니까 2배가 되면은 6, 3배가 되면은 10, 5배면 14, 10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분의 A인데 A가 10B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 로그 B분의 10B 이렇게 돼서 BB 약분되고 여기 10에 10이니까 요거는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되니까 1 곱하기 20 하면 20이 되죠. 20. 그래서 이제 이 20이 10배를 하면은 이제 20dB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어떤 기준량이 있을 때 그거에 10배가 더 큰 소리 그러면은 걔는 20dB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 0dB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10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는 20dB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20dB에 또 10배 큰 소리, 10배 큰 소리는 다시 20dB가 더 커졌으니까 40dB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 그 소리는 여기 지금 40dB면 가정에서의 평균 소음인데 소리 조그맣게 들리는 그런 소리도 이 아주 작은 소리에 비하면은 100배 크다는 거죠. 100배. 왜? 20dB면은 10배, 또 20dB면은 10배니까 10 곱하기 10 하면 100배가 되는 거죠. 그죠? 40dB면 100배. 예.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은 조금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게 2배가 되면은 2배가 되면은 6dB가 커지고 10배 커지는 거는 20dB가 커진다. 이렇게 아시면은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일상적인 대화는 60dB다. 60dB인데 도시 변화가의 교통소음은 80dB다. 자, 그러면 얘는 일상적인 대화의 몇 배입니까? 교통소음은 20dB 차이가 나니까 일상적인 대화의 10배 큰 소리다. 그 얘기죠. 이 소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제트 엔진 소리 그럼 엄청나게 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운드 센서로 이제 표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 센서를 그 사운드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 사운드 센서가 어떤 특정한 이 소리를 왕 하고 이제 내면은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요 마이크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소리가 들어가면 이 소리의 것을 아날로그의 그 소리 값을 이제 이 디지털로 얘가 이제 바꿔서 이 아날로그를 참 아날로그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아날로그의 소리의 그 값을 여기 있는 볼티지로 바꾸는 거죠. 볼티지로 전압으로 ADC 된 값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ADC가 되지 않았고 전압으로만 바뀐 거 소리가 이제 전압으로 바뀐 거 그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저기 이제 아트메가가 되면 아트메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요게 ADC 포트가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ADC 뭐 1에다가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소리 값이 ADC로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센서를 이제 하나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센서는 이제 이게 중국산인데 P5511이라는 그 아날로그 센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면은 이 소리 크기에 해당되는 값이 전압으로 바뀌어서 요 ADC 요 출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디지털로 나가는 것도 있고 아날로그도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날로그를 배우고 있으니까 ADC로 나가는 요 신호선을 아트메가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결도는 뭐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현하는 방법도 이제 똑같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LED를 켜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5511은 소리를 아주 크게 소리 냈을 때 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냈을 때 우리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한 전압이 3.2V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2V 정도 이상이 되면은 LED를 다 켜고 그리고 그거보다 낮으면은 적당하게 나눠가지고 LED를 켜는 걸로 이렇게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ADC 측정은 이제 0.1초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LED는 이제 이렇게, 이건 뭐 임의로 각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2V 이상이면은 8개 켜고, 여기서 한 0.4V 단위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7, 6, 5, 4, 4 그래서 0.4V 미만 아주 작은 소리가 나면 그때는 켜지 않는다. LED를 켜지 않는다. 이렇게 구현을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거를 보면은 다 똑같죠. 지난번에 바로 전에 했던 뭐죠? 조도 센서가 이제 연결했는데 조도 센서는 어디 연결했냐면은 ADC 제로, 그러니까 PF 제로번이죠. ADC 제로에 이렇게 이제 센서를 이렇게 연결했었죠. 여기 10K 연결하고 여기다가 이제 CDS 센서를 이렇게 연결해서 잘못됐네요. 여기 끊어지 잘못됐고요. 여기가 5V. 5V에서 CDS 거쳐서 이렇게 되고 이 중간을 따서 이렇게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PF0, ADC0가 아니라 PF1, ADC1 여기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여기다 연결해서 P511의 아날로그 출력을 여기다가 연결합니다. 그리고 VCC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주면 소리가 일로 들어가면 사운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소리가 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부르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전압값이 이 소리가 변환된 전압값이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아까 하고 똑같이 이 ADC 포트에서 그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거에 알맞는 측정된 값에 알맞는 LED를 켜면 되겠습니다. 뭐 굉장히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네, 회로 구성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네, 이쪽에가 지금 여기 소리 센서죠. 여기 마이크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면 ADC1 포트로 해서 이렇게 거쳐가지고 어디로 가나요? 여기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PF1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은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define에서 그 값 정한 것처럼 얘도 define 레벨 값을 다 정합니다. 아까 하나만 딱 해보면은 가장 크게 들어올 때 전압이 3.2V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ADC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1023, 여기 지금 1024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1023으로 하나 1024로 하나 똑같습니다. 곱하기 5V분의 3.2V 이렇게 되면은 요 계산한 값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5 하면은 이렇게 한 3200 정도 될 테고 5, 6, 30, 한 650 정도? 한 이런 정도 값이 되겠네요. 이 값이 레벨 8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여기 다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값을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루틴 보죠. 똑같습니다. 포트하고 init ADC하고 초기화하고 초기화 아까 했었죠. 초기화하고 다시 read 읽어서 ADC 값을 읽어서 이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LED에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소리 측정하는 거는 1초마다 한 번씩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딜레이 밀리세컨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초기값 하는 거는 아까하고 동일하고요. 먹스만 요 끝에가 40이 아니라 4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끝에 이제 ADC 여기 5비트, 여기 먹스 비트 여기가 이제 ADC 어떤 걸 결정할 거냐 하는 건데 1이니까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1. 그래서 00001 이렇게 하면은 앞에는 세팅이 여기 4를 세팅해야 되죠. 그래서 4 1 이쪽에 있는 거예요. 끝에 여기는 1이니까 41, 0x41이 들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아까 하고 똑같고요. 87 똑같죠. 그리고 리드 하는 거는 아까랑 이것도 똑같고요. 스타트 시키고 확인하고 ADC 변환이 끝났냐 확인하고 끝났으면은 읽어와서 리턴 하면 되겠습니다. 읽어와서 16비트로 만들어서 리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여주는 거는 여기 와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읽어온 건 했고 읽어온 밸류를 읽어와서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체크해 가지고 LED 개수를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하고 이것도 동일하죠. 이렇게 레벨 87로 쭉 체크해 가지고 그거에 알맞는 LED를 켜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이제 하나 여기 조금 다른 거는 여기서 이 이전 버전에서는 여기 init ADC 하기 전에 여기 포트에 여기다 뭘 넣어줬냐면 DDR-F 이퀄 0x00 해가지고 ADC 포트를 입력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집어넣질 않았죠. 근데 이제 요거 왜 이렇게 넣냐면 일부러 안 넣는데 안 넣어도 입력으로 먹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ADC를 enable 시키면 ADC를 enable 이제 여기 init ADC 초기화해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 enable을 시키죠. enable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포트가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진 포트, 지금은 이제 GPIO 포트로도 사용되고, GPIO F 포트로도 사용되고, ADC 포트로도 사용되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으로 사용될 때는 이런 특수한 기능으로 enable,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세팅이 되면 저절로 얘가 GPIO의 포트는 기능을 잊어버리고 ADC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DDR이 바뀝니다. 즉 입력으로 바뀐다는 거죠. 입력으로 저절로 입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설정을 안 해줘도 그대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기 쉽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더 넣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의미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결과는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마다 불이 켜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잘 동작하죠.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잘 동작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기본적인 강의는 마치고요. 참조로 지금 이제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센서가 그러면 이제 어떤 센서가 있는지 이것만 한 번 더 얘기하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센서를 찾으려고 그러면은 이게 센서보다도 전자 부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국내에서 제일 전자 부품이 많은 곳은 여기 엘레파츠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전자 부품은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냥 돈 주고 보통 살 수 있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가장 편한 곳이 엘레파츠고요. 여기는 이제 부품이 많고요. 전자 부품. 그리고 약간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거. 모듈화. 그러니까 뭐 저항, 뭐 컨덴서, 뭐 스위치 이런 거 말고 조금 모듈화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센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키트라든지 뭐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거는 여기 디바이스 마트라는 요것이 이제 모듈화되어 있는 것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그냥 반도체 쪽으로 반도체 쪽에는 또 다른 요 모듈 중에 또 많이 있는 곳이 요 IC뱅큐라는 곳에도 부품하고 모듈이 같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주로 전자 부품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반도체 칩 레벨에서 부품을 많이 이제 사거나 뭐 100개 단위, 200개 단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고 그럴 때는 올파츠라는 곳에 사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는 잘 접근하지 않고요. 아마 요 세 군데 정도면 많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특수한 칩이라든지 이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사냐면은 국외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우리가 카드 가지고 살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굉장히 여기는 부품이 웬만한 부품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외에서 제일 큰 데가 이 디지키라는 데하고 디지키가 이제 규모로는 제일 크고요. 그 다음 큰 데가 이제 마우사라는 곳입니다. 규모는 이제 여기가 더 큰데 여기 가격은 이제 여기가 좀 더 쌉니다. 마우사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 14라는 곳도 있어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작긴 하지만 디지키하고 마우스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로 엘리먼트 14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사면 되겠고요. 센서 부품은 이제 아무래도 모듈이니까 여기 있는 디바이스 마트 여기 가서 센서를 여러 가지 센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어떤 센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센서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광 센서 이게 배웠죠. 말고도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아니면 온습도 센서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오염 센서, CO2 센서, 그죠? 대기 오염, ppm 우리가 이제 그 저기 뭐죠 요즘에 그 이거 오기 전에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는 대기 오염 때문에 황사 마스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오염제는 이런 센서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속도, 자이로, 지자기 뭐 이런 센서, 이거 구축 센서라고 그러죠. 이런 센서도 있고, 가스 센서, 산소 센서, 다음에 저기
자동차 음주 측정할 때 쓰는 거, 알코올 센서 있습니다. 압력 센서, 충수역 센서. 그리고 이제 거리 센서라고 그래서 뒤에 이제 이그샘플이 나오는데, 얘가 나오는데, 우리가 키를 재거나 거리를 잴 때 쓰는 센서.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이런 거 알아내는 센서. 이게 초음파 센서입니다. 혹은 이제 적외선 센서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터치 센서, 기울기 센서, 근접 센서 굉장히 많습니다. 모션 센서, 위치 센서, 방사능 센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인터넷에서 뭔가를 측정하고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기기들은 이런 이제 우리가 이게 기기죠. 이 전자기기는 대부분 이쪽 앞단에는 전부 센서입니다. 센서. 그 다음에 이제 뒷단에는 센서고, 뒷단에는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랬죠. 액추에이터.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oT에서도 이 센서를 인터넷 오브 띵스, 앞으로 이제 4세대 이제 우리가 혁명이 일어나면은 인터넷 오브 띵스 혁명이 일어날 텐데, 이때도 중요한 게 센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는 모두 마쳤고요. 과제 한번 잠깐 들여다보고 정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LED 가로등인데요. 이제 켜지고 꺼지는 거가 이렇게 단순화된 거. 광량이 10럭스 이하가 되면은 모두 켜지고 100럭스 이상이 되면은 모두 꺼지는 기능을 갖는 지능형 가로등을 만들어라. 이건 뭐 똑같은 거죠. 아까 했던 거 조금만 응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량이 10럭스 이하이면 커튼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커튼이 내려온다는 건 DC 모터를 달아서 5초간 정방향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커튼이 슉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20럭스 이상 되면은 올라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모터가. 그래서 자동 커튼 시스템을 만들어라.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소음을 측정했을 때 0.1초 간격으로 5번을 측정을 해서 그 중에서 3번 이상 500을 넘으면,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소리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지속적인 걸 체크하기 위해서 ADC 값이 500을 넘으면은 삐 하고 경고음을 5초간 울려주는 소음 경보기를 제작한다. 이거는 층간 소음 경보기 할 때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이제 과제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모두 한 번씩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코스 또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